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미래목회 포럼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련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미래목회 포럼 전 이사장 대표를 맡으셨던 정성진 목사와 박경배 목사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21대 국회의원을 하는 투표를 뽑는 선거 날이 되어진 게 이제 코앞으로 왔고 사전 투표가 이제 진행됐단 말이에요. 자, 이래 미래 목회 포럼에서도 이와 관련된 포럼을 여섰다고 들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 어떤 포럼이었나요? 이번 선거가 네네. 공정선거가 되고 네네. 또 하나는 건강한 사람이 네.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우리 미래목회 포럼 주관으로 포럼을 하게 되었는데 네네. 대표이신 우리 고명진 목사님 네네. 그리고 총괄 포럼 본부장이신 우리 이상대 목사님과 네네. 그리고 포럼 주제 발표를 하셨던 분은 네네. 경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화 목사님 네네. 그리고 또 우리 한동대 총장이신 장순훈 총장님 그리고 윤용원 변호사님이 또 패널이 되시고 제가 네네. 패널이 되어서 그때 포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그 제 기억에 남는 네네. 것은 그 박종화 목사님께서 정치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적 관점에서 네네.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네네. 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정당의 유익을 따라 투표하지 말고 네. 나라를 생각하고 네네. 또 개인의 유익을 따라서 투표하지 말고 나라 생각하고 투표하자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아주 중요한 포럼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자, 이제 포럼 개최 필요성 여러 가지로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자, 정 목사님 어떤 필요성이 있었나요? 예, 이게 코로나19 사태로 선거가 잘못하면 이제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게 됐거든요. 네네. 아주 정보가 깜깜하고 온 국민들의 시선이 다 코로나로 쏠려서 그 틈에 선거는 이제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정말 공명선거가 되게 하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선별할 것인가 할 때에 분열과 다툼을 멀리하고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살아온 궤적을 살피면서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동성애 문제나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막아낼 사람들. 그리고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가치관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좀 미래목회 포럼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포럼을 진행하시면서 이번 선거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이번 선거 어떤 면에서 많이 중요하시다 여기시는지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여권의 인사들 중에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언뜻 비치는 그런 언사들이 사람들을 좀 불안케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균형 잡힌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번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18세 선거 연령을 낮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선거에 고3 학생들이 선거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면에서 이들을 잘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게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홍보하는 것들이 기독교에서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교회에 어떤 파급되면서 그 코로나19와 물려가지고 어떤 교회를 억압하는 거기에 언론까지 동조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제 선거가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종교와 정치, 과연 이 문제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 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특별히 이제 18세가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교사들의 교육을 받고 나온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아까 목사님 말씀 바른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따라 정말 교회에서 이들을 리드하는 부분도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교와 어떤 그 정치의 문제에 관한 것. 자,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종교와 정치의 이 이상적 관계는 네네.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긴 역사의 아픔을 통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종교 분리의 원칙이죠. 네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위그노들 네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네네.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을 제정한 것입니다. 네. 종교 분리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화하든지 하는 거나 또는 지지하거나 후원하지 말라는 거. 왜?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교 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들까지도 잘못 이해하고 네. 있다는 거죠.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왜 목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이는 일제의 잔재입니다. 네. 전제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지배와 통치의 수단으로 종교 분리를 잘못 말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칼빈은 말하기를 세속주의 권력이 네네. 하나님의 권리를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응?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나 강압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칼빈의 네네. 주장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각성하는 한 네네. 교회 강단은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네네. 종교 분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바라보는 관점 어떠신가요? 정치사회학적으로 네네. 종교와 정치는 상호 의존성이 있어요. 네네. 그 무슨 의존성이냐 하면 종교는 진리를 네네. 이제 국가의 보호하에 네네. 이렇게 전 국민에게 네네. 퍼치고자 하고 하는 네네.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정치는 네네. 종교를 업고 거룩으로 거룩성을 포장하려고 하는 네네. 그래 명분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쉽게 말하면 표를 얻고자 하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상호 의존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좀 확실히 해야 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시민이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네. 그러나 이제 강대상에서는 이것이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완전 파시즘이나 독재일 경우 네네. 강대상에서도 묵언하면 안 되지만 네. 그러나 그런 이외의 경우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네네.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것이 종교와 정치에 대한 어떤 좀 원칙으로 가르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기준은 성경이 되겠죠. 성경적 네, 가치관의 통해서. 기준으로 해야 된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선거를 맞이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뭐 투표용지도 굉장히 길고 정당도 많고 뭐 입후보자들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사람을 누굴 뽑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인데 자,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 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바라볼 때 기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이번 포럼에서 네네. 우리 미래목표 포럼에서요. 우리 장순은 한동대 총장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네. 저도 거기에 절급 동감을 하고요. 네네. 첫째는 그 인성을 말씀하셨어요. 인성. 네. 인성에 있어서 첫째는 정직이고 두 번째는 겸손이고 용기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생명 존중하는 사람. 네. 그리고 자유를 중시하고 네.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한다면 바른 국가관과 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민족에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그런 국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박 목사님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우리 정 목사님 바라보는 정말로 이런 사람이 정말 리더가 돼야 된다. 정치가 해야 된다.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할까요? 철새들은 걸러내고. 철새들, 정당을 자꾸만 바꾸는 사람. 또 급조된 사람. 낙하산.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인격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선구안. 그러니까 투수가 볼을 던질 때 타자는 것을 잘 칠 건가 말 건가. 그렇죠. 그걸 봉을 선구안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안목을 우리가 선거를 많이 했잖아요. 벌써 이게 그렇죠. 21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갖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한 사람들 걸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진실한 사람. 또 살아온 생애가 능력이 검증된 사람. 그런 것이 다 이게 써 있고 그렇죠. 지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안목을 좀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 국가를 이끄는 리더자, 지도자들을 세우는 정치인을 세우는데 이게 중요한 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인간의 기본 삶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성경적 리더의 자질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된다 생각되는지 우리 박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 기본은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 응?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에 능하고 또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고 거짓말이 일상화가 되어서 수치심이나 죄의식도 없습니다. 응?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예요. 억지를 부르면 돼요. 옳고 그름이 국익도 없습니다. 옳고 그림도 없고 너무나도 분명한 거짓말이고 다들 공감하는데 밀어붙이면 통하는 나라가 언제부턴가 돼버렸어요. 안타까운 거죠. 이번 이 4.15 총선에서 36.5%가 조사해 보니까 전과자들이에요. 113명이 전과자인데 그중에 전과 7범에서 10범 되는 사람이 10명이나 돼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정직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혀져야 된다. 어니스트 에이브,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나와서 이런 도덕성 회복, 정직 운동 이게 없이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지출될 것이고 국민은 불안하고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자, 우리 정치가라면 어떤 국가의 방향을 지도해 주는 그런 정말 한 배의 선장과 같은 사람인데 인간의 기준은 성경인데 자, 우리 정 목사님 바라볼 때는 성경적 자질 이거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이제 그 정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적 중심의 삶으로 배를 항구까지 인도해 들어가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선장의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목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이롭게 하고 그래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멸사 봉공이라 그렇게 옛날 공무원들이 써놓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그걸 써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책임 안 지고 그 이제 그것을 좀 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것들이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네. 잘 뽑아야 되겠죠. 정말 요즘 정치 보면 거짓말 이게 뭐 너무 참 난무하는 그런 시대 됐는데 자 이제 이런 정치 연술 속에서 이게 이제 교회에 파급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그 복음의 논리보다 성경적보다 진영의 논리가 이제 더 강하게 교회 안에까지 침투되어져서 좌충우돌 이게 참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 교회 안에서 진영의 논리, 복음을 본질을 저버리고 진영의 논리가 들어오는 이때에 과연 이 진영의 논리를 교회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우리 박 목사님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진영 논리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바른 역사 의식과 국가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부족했다. 교육 부재다. 네. 교육이 부재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는 국가관과 역사관을 확실히 심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도 바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의식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생겨지지 않나.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수용하는 자세. 서로 수용할 줄 알고 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잖아요. 그런데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그게 죄악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진영 논리 교회 안에서 우리 정 목사님 바라보는 관점 어떠신가요? 진영이라는 말 자체가 군진, 군대의 본영, 사령부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 논리가 되면 정치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는 선거는 51대 49예요. 이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학 구도인데 진영 논리가 되면 100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어와야 되는 거지.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진영 논리거든요. 군대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의 싸움, 교회 대 교회의 싸움, 교파의 싸움이 교단의 싸움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영 논리는 아주 절대악이에요. 이건 있어서는 군대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을 세상의 전장의 것을 세상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거죠. 그래서 한 국가의 지도자 또 그 지도자를 보필하는 수많은 스텝진들은 저는 국민을 뭐 여러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로 잘 화합해가는 것 이게 온전한 지도자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극과 극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또 이번 선거를 맞이하게 됐는데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또 중요한 인물을 잘 뽑아야 되는데 이제 두 분 마무리하시면서 이번 선거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박 목사님 어떤 말씀을 좀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번 투표는 어떤 개인의 자질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투표는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정당을 보고 투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도 정당에만 들어가면은 그 당의 색깔에 따라서 반성경적인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반민주주의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고 침묵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성경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목사님 마무리하시면서 이번 선거 참 중요한 어떤 권면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경제 전문가, 세계 수장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어느 때보다 선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당도 잘 봐야 되지만 인물도 잘 봐야 되고 국민의 삶을 챙기고 그리고 청년의 미래를 열어갈 사람 능력과
진정성이 검증된 사람. 네네. 그래도 난 아무도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투표권을 선거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최선은 아니지만 차악이라도 네네. 우리가 투표해야 하는 것이 민주 시민의 네. 우리가 책임입니다. 네. 이 책임을 다해서 정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도를 지키고 네. 품격 있는 지도자들이 네네. 일어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뭐 누구도 경험해 보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와 또 대한민국은 휘청거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때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정말로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중요한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가치관에 그리고 더 나아가 투표 전에 꼭 2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로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대한민국 잘 세워지길 저도 바라고 두 분도 함께 바라실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선거 잘 되길 기대하면서 대한민국 멋지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